여러분 안녕하세요, 뷰맨입니다. 오늘은 2016년 5월부터 아직도 진행 중인 캡틴 아메리카 스티브 로저스의 75년의 역사를 깨부수고 사실 캡틴은 하이드라였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매우 오래전 이야기들부터 시작되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은 어린이 스티븐 로저스의 과거로 시작됩니다. 네, 본명도 사실은 스티브 로저스가 아닌 스티븐 로저스였습니다. 어쨌든 이 어린 스티븐이 엄마와 함께 길을 걷고 있었는데 술에 취한 스티븐의 아버지가 와서 다짜고짜 엄마를 때리며 마구 모욕적인 발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린 스티븐은 엄마가 맞고 있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 순간 모자를 쓴 한 여성이 나타나 스티븐의 아버지를 제압하고 스티븐 그리고 스티븐의 어머니를 달래주고 먹여주고 하면서 스티븐과 스티븐의 어머니에게 구세주 같은 사람이 됩니다. 이 여자의 이름은 엘리사 싱클레어로 이렇게 스티븐과 스티븐의 어머니에게 좋은 시간을 선사하고 집에 데려다주며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 이야기하라고까지 합니다. 이에 스티븐의 어머니는 부탁할 게 있으면 언제든지 하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조건 하겠다고 하는데, 이에 싱클레어는 내가 세상을 바꾸려는 한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데 우리 단체는 당신이나 스티븐 같은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며 하이드라의 로고가 박혀있는 전단지를 건넵니다. 하지만 하이드라로서 활동하겠다고 약속한 스티븐의 어머니는 정작 하이드라가 되고 나서도 자신의 일상에 그다지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스티븐은 크게 될 아이라는 칭찬까지 들으면서 좋은 대접을 받으면서 생활하기까지 하죠. 그런데 하루는 싱클레어가 스티븐의 어머니를 붙잡고 세상을 바꾸는 일에 더 깊게 참여를 해야 하는데 술주정뱅이 남편 때문에 당신이 매일 돈을 벌어야 해서 좀 안 된 것 같다는 위협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스티븐의 어머니는 우리 남편은 최근 일도 하고 술도 점점 적게 먹고 있다면서 나아지는 중이라고 남편에 대해서 너무 안 좋게 보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싱클레어는 눈앞에서는 알겠다고 대답하는데 정작 뒤에서는 사람들을 시켜서 스티븐의 아버지를 강에 빠뜨려 살해해버립니다. 물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스티븐의 어머니는 싱클레어와 하이드라의 공포심이 생겨서 스티븐과 함께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 순간 싱클레어가 스티븐의 아버지를 살해한 남자 둘과 함께 집으로 찾아와서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합니다. 그리곤 스티븐을 교육시설로 데려가겠다고 하는데 이에 강하게 반대하는 스티븐의 어머니는 싱클레어가 데려온 남자들에 의해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맙니다. 이 모든 장면을 침대 아래에서 숨어서 보고 있던 스티븐은 자신의 어머니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이제까지 자신의 엄마와 자기에게 잘해줬던 싱클레어가 달래주자 싱클레어를 믿고 학교로 가기로 합니다. 여기서 스티븐은 많은 일을 겪으며 점점 성인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싱클레어의 기대에 어느 정도 미칠 정도로 싸움 빼고는 다 잘하는 아이가 됩니다. 그리고 히틀러가 본격적으로 나치즘을 세상에 퍼뜨리며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하자 스티븐은 하이드라와 싱클레어의 명령에 따라서 미국으로 날아가서 일부러 몸을 허약하게 만든 뒤 수십 차례를 자원 입대하고 실패하고를 반복합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자신이 알바를 뛰고 있는 커피숍에 미국 장교들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자신을 자원 입대를 수차례를 했으나 자꾸 떨어지는 스티브 로저스라고 인사를 건네는데 이때 커피숍 앞에서 소매치기를 당한 여성이 도와달라고 하자 스티븐이 바로 달려나가서 이 소매치기를 잡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소매치기마저도 하이드라의 연출로 이뤄진 것이었으며 스티븐은 마치 자신의 힘은 약하지만 용기와 투쟁력은 높은 군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이 미국 장교들에게 증명해 보입니다. 결국 이 일을 계기로 미국 장교들은 스티브 로저스가 슈퍼솔저 프로그램에 알맞는 성품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고 이로 인해 캡틴 아메리카가 탄생하게 된 거죠.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었던 1940년대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전투, 수많은 에피소드에 등장하며 정의의 대명사화된 캡틴 아메리카인데 최근에 와서야 캡틴 아메리카는 너무 약해져서 힘을 못쓰고 있는 하이드라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계획하에 비밀리에 하이드라로서의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 시작은 지구에 나타난 코스믹 큐브를 찾으려고 셀빅 박사를 납치한 제모 남작과의 전투인데 이 전투에서 캡틴은 마치 자신이 하이드라가 아닌 것처럼 제모 남작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실체는 새로운 하이드라의 대장 자리를 제모 남작이 노리자 그것에 불편함을 느낀 레드스컬의 명령을 받은 캡틴 아메리카가 마치 쉴드의 명령을 받은 것처럼 제모 남작을 공격한 겁니다. 어쨌든 이 전투가 진행되고 순간 캡틴이 죽을 위협에 다가서자 잭 플래그라는 히어로가 캡틴을 도와주려고 나타납니다. 문제는 캡틴은 다른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거고 제모 남작을 기절시키고 자랑스러워하는 잭 플래그에게 미안하다고 하며 자신을 도와준 잭을 땅 아래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레드스컬이 진행한 계획대로 코스믹 큐브에 대해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셀빅 박사와 제모 남작을 비행선에 태운 그대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스티븐 로저스는 하이드라의 기지로 복귀해서 가슴에 하이드라 로고를 새기고 레드스컬 눈앞에 무릎을 꿇으며 계획대로 모든 걸 진행했다고 보고합니다. 그리고 레드스컬은 이제 쉴드가 스스로 붕괴해가는 모습을 지켜보자는 다음 지령을 내리고 사라집니다. 이러한 지령을 듣고 일어난 캡틴은 뒤돌아서 나오며 다른 방으로 들어가는데 레드스컬의 지령대로 사망했어야 하는 셀빅 박사가 나타나 캡틴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캡틴은 하이드라로서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서 갖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는 쉴드와 미국을 붕괴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마치 자신이 신인 것처럼 구는 레드스컬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레드스컬을 비롯한 하이드라의 원래 목적을 좀먹는 자들을 모두 처치하고 자신이 더 순수하고 위대한 하이드라를 건설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셀빅 박사를 살려두기로 결정하고 이 둘은 하이드라로서 쉴드, 어벤져스, 히어로들을 모두 같이 붕괴시켜버릴 계획을 세웁니다. 한 가지 문제라면 캡틴이 비행선 밖으로 던져버린 잭 플래그는 심하게 다치고 의식이 없긴 하지만 충분히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병원에는 24시간 누군가가 지키고 있어서 이에 캡틴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어쨌든 캡틴은 잠시 잭 플래그에 대한 걱정을 꺼두고 셀빅 박사에게 코스믹 큐브를 빨리 데려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에 셀빅 박사는 위치도 모르는데 어떻게 찾냐고 되묻습니다. 그러자 캡틴은 이미 위치는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놀랍게도 코스믹 큐브는 더 이상 큐브가 아닌 코빅이라는 한 여자아이로 변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 코빅이라는 아이 때문에 더 정확히는 아주 오래전 과거의 캡틴 아메리카와 레드스컬 때문에 일어난 이 거대한 일의 실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한 전투에서 레드스컬은 코스믹 큐브를 손에 넣게 되는데 이때 한 발 늦게 도착한 캡틴 아메리카는 레드스컬이 코스믹 큐브를 가져가지 못하게 방패를 던집니다. 이 방패가 레드스컬의 한쪽 팔을 날려버리는 것과 동시에 코스믹 큐브를 파괴해서 조각조각을 내버립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당연히 이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하는 코스믹 큐브를 가만히 둘 수 없는 연구원들은 이 코스믹 큐브를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분석해 보기로 하는데 연구 도중 코스믹 큐브의 에너지가 방출되어서 연구소 전체가 폭발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폭발 사이에서 코스믹 큐브는 인간화되어서 코빅이라는 여자아이로 바뀌게 됩니다. 문제는 코빅은 코스믹 큐브였을 때부터 기억을 모두 갖고 있다는 건데 때문에 자신을 소중히 여기던 레드스컬을 좋은 사람으로 인식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드스컬의 집단, 즉 하이드라를 좋은 단체라고 인식을 해버렸고 레드스컬을 위해서 방사능 에너지와 코스믹 큐브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갖고 있는 셀빅 박사의 뇌를 조작해서 마치 하이드라가 위대한 단체고 그 정점에 레드스컬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바꿔놓습니다. 이러한 코빅의 조작 능력에 놀란 레드스컬은 한 가지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바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은퇴한 캡틴 아메리카의 신체를 젊게 바꿔놓는 것과 동시에 하이드라의 충견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러한 레드스컬의 계획은 성공했고 캡틴 아메리카 본인은 물론 다른 사람들도 영문도 모른 채 캡틴은 그렇게 젊은 몸으로 돌아왔고 동시에 하이드라가 세상을 더 옳게 만드는 단체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박혀버립니다. 고로 캡틴은 원래 하이드라였는데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독자들을 속인 게 아니라 마치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이드라였었다고 조작을 당한 게 팩트입니다. 당연히 제가 영상 시작 부분에 말한 캡틴의 슬픈 과거 이야기도 전부 코빅이라는 여자아이에 의해서 조작을 당한 거죠. 한 가지 레드스컬이 예상하지 못했던 거라면 캡틴은 아직 정의로운 단면을 갖고 있다는 거고 더욱이 레드스컬에게 충성하는 척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새로운 하이드라를 세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고로 캡틴은 히어로들도 레드스컬도 하이드라도 쉴드도 전부 멸망시키고 자기가 앞으로 세울 하이드라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완전한 독립체입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캡틴은 하이드라로서 활동하는 지금 이 순간 바로 지난 영상들이었던 시빌워2와 동시간대라는 건데 여기서 또 캡틴의 시빌워2가 일어나도록 조작한 몇 가지 사실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선 한 가지 캡틴이 의도하지 않았던 건 바로 타노스가 코빅의 존재를 알게 되어서 지구에 왔다는 건데요. 어쨌든 타노스의 공격에 제임스 로드를 죽였고 이에 토니가 분노했다는 것에 캡틴의 계획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셀레스티얼과의 전투 이후 전세계의 히어로들이 모여서 술파티를 벌이던 스타크타워는 사실 그날 밤 캡틴의 지시하에 하이드라의 부하들이 급습을 해서 모두를 죽이는 거였는데 예상치 못하게 율리시스라는 미래를 보는 소년이 나타나서 캡틴의 공격을 멈추라고 계획을 바꿉니다. 그리고 나서 율리시스가 거슬렸던 캡틴은 인휴먼스의 나라로 잠입해서 율리시스를 죽이려고 했는데 제임스 로드의 죽음에 분노한 토니가 캡틴보다 먼저 도착해서 율리시스를 납치하고 사라져버려서 이 계획도 실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뚜렷한 갈등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캡틴은 브루스 배너를 이용해서 조금 더 큰 파장을 일으키려고 계획하는데, 캡틴은 셀빅 박사에게 방사능 에너지를 억제하는 연구 자료를 모아서 브루스 배너에게 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이러한 정보들을 감사히 여긴 브루스 배너는 이를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시빌워2에서 그랬던 것처럼 모든 히어로들이 브루스 배너를 찾아와서 추궁을 했고, 결과적으로 브루스 배너는 호크아이의 화살에 맞아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브루스 배너의 죽음을 기점으로 토니의 편과 캡틴 마블의 편으로 완전히 나눠진 히어로들은 이제 전면전으로 들어갈 준비를 끝낸 상태가 되었는데, 여기서 캡틴 아메리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바로 캡틴 아메리카가 스파이더맨의 손에 의해 죽는 미래였는데요. 캡틴은 이 미래의 환영을 목격하고도 자신의 죽음이 예견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뒤로 보이는 국회의사당의 엉망진창이 된 모습을 보고 어쨌든 하이드라를 제대로 부활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캡틴의 계획에 조금씩 무너진 히어로들은, 특히 토니와 캡틴 마블은 워싱턴 DC에서 전투를 하게 되고, 토니는 그렇게 정신을 잃게 됩니다. 당연히 이러한 전투에 의해서 히어로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점점 스스로 자멸하는 히어로들을 뒤로하고 캡틴은 치타우리 종족을 지구로 불러들여서 마리아 힐의 쉴드가 정신없게 합니다. 지구가 외부 세력으로부터 위협받는 것에 대해 더 큰 공격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마리아 힐, 그리고 쉴드는 미국 정부의 국방 예산을 더 높이자고 주장한 것도 모자라서 아예 미국 국방 세력 전체를 쉴드의 통제하에 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로 인해서 마리아 힐은 미국 정부와 갈등을 하게 되며 결국 쉴드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마리아 힐은 이러한 미국 정부의 결정에 대항하기로 해서 쉴드 내부에 또 다른 세력이 생겨납니다. 고로 히어로들은 흩어지고 우주에서 적들은 날라오고, 미국 정부와 쉴드는 등을 돌린 상태가 된 엉망진창의 상태에서 캡틴은 하이드라의 부활, 그리고 최고 자리를 노리는 것과 동시에 자신의 연인이자 쉴드의 고위직인 샤론 카터에게 쉴드의 국장 자리까지 제안을 받으면서 점점 모든 일이 캡틴의 의도대로 풀려가기 시작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캡틴 아메리카의 하이드라 스토리의 정리 영상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에피소드는 아직 현재 진행형이고 아직 풀어야 할 이야기들이 많은 이야기라서 앞으로 몇 달은 더 기다리셔야 스토리가 종결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더 이야기가 진행되어서 마무리가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에피소드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과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캡틴 아메리카가 하이드라래? 라고 질문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한번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